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이제 정기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지금 개강했습니다. 자,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월별 거래량이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우둔했냐면 저도 인정할 건 다 인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5천 건 안팎이 원래 맞다. 5천 건도 적어요. 8천 건 안팎도 괜찮고요. 예전에 많을 때는 만 건도 넘나들었지만 뭐 시장은 정상작용을 했어요. 물론 시장에 말이 없을 때는 없죠. 늘 어떤 말이 있지만 지금 최근을 보시면은 제가 요때부터 여러분 11월 달부터 뭐라 그랬냐면 3천 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12월 달부터는 아예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1600이라는 이 숫자를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전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1283건인데 저 이거 처음 봐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옛날 데이터가 만에 하나 한두 개라도 있다면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 거지만 정말 너무 낮아요. 옛날에 한국 박살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모든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이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저의 주제가 이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 거래량이 이 정도로 줄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하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부동산이 하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찍히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믿을 수도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새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해드리냐면 제가 클래스 101 반복 수강하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반복 수강이 가능하니까 초보자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제 의견인데 지금 언론에서 특히 언론이랑 밖에서 여러분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호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이런 성격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기 싫은 성격 때문에 타 유튜버나 다른 강사 이름도 잘 언급을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저는 지금 월세 전세 선택하면 안 된다. 집 사야 된다고 지금 클래스 101 강의 만들고 그리고 책 쓴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정도 거래량이 찍히면서 밖에 시장에 나가면 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잘 안 나가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락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 거래량이 없다면 어느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인드 안에 지금 비교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를 쭉 지켜보면 여러분 이 정도 거래량이 빠지잖아요. 3천건 밑으로 빠지면은 하락 구간이에요. 거의. 왜냐면 쉬운 얘기. 자, 3천건도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인정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고 KB 시계열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KB 시계열에 파란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그럼 제가 KB를 맹신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KB를 맹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저희 회사는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투자 회사예요. 밥 먹고 하는 게 투자라고요. 그렇죠. 말씀드리잖아요. 난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강의 내용에 나오는 게 뭐 데이터입니까? 근데 여태까지 참 유용한 자료가 많이 나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있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요번에 제 책이나 원어원 강의에 있는 그 지역들도 그렇게 선별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랑 대조를 해보는데 여러분 개인이 대조하는 것보다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조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데 KB에 나오는 내용이랑 현장이랑 엇비슷한데 이마저도 요새 비교가 안 돼요. 왜? 그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안 맞아요, 아예. 저는 아직도 제일 궁금한 게 한국 부동산이 요새 도대체 어느 걸 샘플링해서 통계를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고요. 나중에 이거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파트만 하는 게 진짜 맞는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고 싶은 사람이 못 팔아서 계속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하나 둘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턱턱턱턱턱 내려가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하락선을 그려요. 근데 물론 하락선이 덜 그려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는데 웬만한 지역은 다 내려갑니다. 서울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강남이 먼저 내려가고 강북이 내려가는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그게 여러분 그 서울 아파트가 보시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강남은 먼저 올랐었잖아요. 먼저 오르고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부터 시들시들해요. 강남은 2006년도 2004년도 1년 동안 쉬면서 2005년도부터는 강북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강북으로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강남 아파트가 안 팔리면서 2005에서 2006으로 넘어가면서 시들시들 하다가 2007년도부터 벌써 강남은 상승을 잘 못해요. 매물이 쌓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로 거래가 없으면 팔고 싶은 사람이 못 팔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이 못 팔 때 어떤 놈들이 뒤통수를 치느냐.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실수요자도 팔고 싶어서 동동거리는데 자기 살라고 막 던지고 나가요. 생각해보세요.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이랑 여러 채 있는 사람이랑 하락이 뚜렷해지면 누가 먼저 던지겠어요? 다주택자는 투기꾼들은 배신의 아이콘이거든요. 다막 같은 거 안 해요, 얘네는. 그냥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돼요. 거래가 돼요. 왜냐면 봐봐요. 다주택자가 하락한다고 던져버리면 그거를 실수요자가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락할 때는 실수요자도 사세요. 정말 싸면은. 맞는데 서울은 맞는데 그걸 또 다른 투기꾼이 또 사요. 왜? 또 세금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던져도 다주택자가 못 받아주고 다주택자가 던지질 못해요. 왜? 이 다주택자는 지금 4년 5년 동안 이 지옥장에서 버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데 지금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의 비과세 노리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비과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팔면 될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에서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지 결정을 하고 팔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돼서 거래를 쳐요. 아니면은 가족한테 증여성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뭐 100% 팩트다 전국이 이렇다는 말씀을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은 그런 시장에 원래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008년도 요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거 아세요? 2008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하락한 줄 아시는데 2008년도에 하락했다가 다 회복했어요. 2008년도에는 잠실입주, 그러니까 국제금융위기 베어스턴스 터지고 그리고 잠실입주에다 강남 쪽에 입주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요. 2008, 2009, 2010년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2008, 2009 회복, 2009에서 2010까지 지지부진하다가 2010부터 떨어지는 거지 2008년도부터 본격적 하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국제금융위기가 결정타가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 심리가 눌러붙었었잖아요. 그죠? 눌러붙었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금매가 소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이거보다 많아요. 1300건보다. 거래량이 꽤 나오면서 이 정도 거래량이 없으면 쭉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은 거래량만 더 줄면서 시장이 신고가 따로 그리고 하락한 가격 따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혼란스러운 게 KB만 봐도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 거래량이 일정 수가 이상이 있어야지 눈에 들어오는 건데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데이터를 보고 현장에 확인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현장에 확인하면은 나도 모르겠다. 올스탑이다. 요새 분위기 안 좋다. 이 얘기만 하시고 신고가 찍는 데를 보면 상승하는 것 같고 하락가 찍는 데 보면 하락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죠. 거래량이 이 정도로 없으면 하락을 쭈르륵 해야 되는데 하락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상승이 정상인데 가격을 밑으로 눌러놔서 시장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이 심리를 이 분위기가 조장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렇죠? 대출을 중지시켜 놨잖아요. 초강력 규제를 걸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대출 규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못 사니까 돈이 다시 모인다면 거래량이 살아나게 된다면 쉽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하락이 정상인데 거래량이 없는데도 시장이 버틴다. 그런데 거래량이 살아난다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뻔한데 여러분 한국 역사상 이 거래량으로 계속 간 적은 없어요.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반년을 넘긴 적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9.13 대책 다음에 2019년이 겹치면서 1년 동안 이 시장이 잠잠했던 경향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실 때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는 거래량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래량이 살아났는데도 지금 거래량이 살아났다.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적으니까 상승한 거 몇 개, 하락한 거 몇 개, 이러니까 문제인데 거래량이 살아나면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래량이 살아나면 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더 명확하게 보일 건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시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거래량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거래량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